회원들이 막 유산소 너무 하기 싫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회사 같은 데 갈 때 늦게 가라고 하거든요. 평소보다 10분, 20분 늦게 출발하라고. 그냥 급하면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 유산소가 되니까. 그리고 신호도 기다렸다가 몇 초 뛰었을 때 건너시라고. 그러면 얼떨결에 전력 질주를 하게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유산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박하네요. 네. 지각하세요, 항상.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평균가 4만 원이고 미용실도 뭐 팀장님이랑 그 원장님이 또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실장이나 관장님에 따라서도 비용이 다르니까 지금 최소가가 거의 4만 원 선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서울은 뭐 100회 끊으면 회차당 2만 5천 원 정도다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막 100회 이상 끊었을 때니까 그게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고 보통 이게 전국 평균 4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트레이너 선생님 잘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헬스장을 가셔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켜볼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다른 회원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회원은 나한테 돈을 주시니까 무조건 친절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한 번씩 질문했을 때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러 선생님이 계시면 여러 명한테 물어봐서 내 운동 스타일과 가장 맞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레슨 받을 때 혹시 주의사항 네. 같은 게 있을까요? 몸을 조금 풀고 오셔야 됩니다. 수업을 할 때. 수업 받기 전에? 네. 어떻게 보세요? 스트레칭을 하고 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 몸에 열 좀 낼 수 있게 러닝을 하고 온다든지 이러고 오시면 좋습니다. PT 때 하니까 PT 받으니까 바로 가서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은 사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짜여진 것들만 해도 짧거든요. 근데 만약에 회원님이 몸을 안 풀고 오셨을 때 스트레칭부터 해드리기에는 운동이 짧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몸이 풀려있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노출되기 때문에 워밍업이라고 하죠. 웜업을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헬스 가서 보통 기구 운동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네네. 기구 운동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자기 키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지 세팅을 하시는 거를 반드시 알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특히 시티드로우나 이런 거 할 때 할 줄 모르시니까 세팅된 상태에서 당기시거든요. 벤치프레스, 체스트 프레스 할 때도 높이 없이 이렇게 하는데 그 기구가 완전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밀면 되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장에 맞는 높이와 거리를 잡아 주셔야 더 효과적으로 운동이 될 수 있는데 그냥 하시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헬스장을 갈 때 다양한 기구가 있으니까 거기 직원한테 물어보셔서 높이나 이렇게 체형 조절들을 잘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헬스장 가서 네. 보통은 옷을 다 준비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회원복 있죠. 네. 네. 근데 나는 회원복 입기 싫어. 네. 하는 경우는 어떻게 입으면 그래도 좀 그 매너를 지키는 복장이 될까요? 저는 남자인데도 약간 그 가슴 다 보이는 그런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물론 자기 멋이고 그건데 노출이 너무 과한 경우에는 주변 분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이 레깅스나 이렇게 달라붙는 거 많이 입고 오시는데 가끔 어머니나 아버님들 회원분들께서 쟤 너무 벗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 좀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기 개성은 좋지만 너무 과하면 주변에 피해주면 안 되니까 그런 선에서 하시면 어떨까. 이거 입문할 때 되게 많이 고민하는데 헬스장을 네. 어디로 가면 좋을지. 집 앞이요. 이건 고민할 바가 아닙니다. 아 진짜요? 네. 오. 만약에 내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운동을 안 하면은 좀 불편해. 그러면 그냥 막 다 여러 군데 가봐서 몸에 맞는 기구가 있는 곳을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입문이시잖아요. 집 앞에. 집에서 제일 가까운데. 시설이 좋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시설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입문하시는 분은 시설 따질 때가 아니고 가까운데. 그럼 나 한 3개월 정도 다녀봤어. 네. 그러고 나서 조금 좋은 헬스장 가고 싶은데 그때 이제 좋은 헬스장 고르는 꿀팁. 집에서 15분 간격 안에. 그것도 무조건 거리 기준? 네. 3개월까지는 진짜 거리 기준이에요. 네. 그리고 아니면 뭔가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어차피 집 앞에 있는 헬스장을 끊어놓고 다른 헬스장을 일권으로 가보는 거죠. 주변에. 근데 일권으로 갔을 때 최소 2-3시간 정도 할 수 있으면은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헬스 유목민이기 때문에 지방 차량에 가면 무조건 그 근처에 있는 헬스장을 다 둘러보거든요. 그러면은 기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헬스장에 없는 기구를 써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프리웨이트 존은 다 비슷하니까 내 운동 마무리할 때 하거나 뭐 시작 전에 하면 되는데 기구는 무조건 다 맛을 보고 와야 됩니다. 오마카세처럼 3세트씩만 해도 한두 시간은 무조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했을 때 한 2-3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체력이 된다. 그때부터 이제 헬스장을 또 찾아다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인규님 생각하기에 좋은 헬스장의 기준은 뭐예요? 좋은 헬스장 기준이요? 저는 프리웨이트 존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머신 운동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프리웨이트 존에서 온몸을 쓸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프리웨이트 존이 많은 곳 아니면 벤치프레스가 여러 개 있는 항상 월요일은 또 벤치프레스 데이이기 때문에 벤치프레스가 여러 개 있어야 월요일날 갔을 때 부담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월요일 벤치프레스예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쉬었다? 쉬었으니까 가슴, 하체, 등 이렇게 나누니까 월요일은 다 루틴이 거의 가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가슴 등 하체라고 있는데 그거 보통 3분할 네네네. 하잖아요. 입문일 때 그러면 분할 운동 해야 돼요? 무분할이. 어차피 아까도 제가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 주에 2, 3회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입문자분들은 몸의 근육을 전체적으로 근육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분할이라는 걸 상관없이 전신으로 해서 근육을 형성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헬스장 기본 룰, 매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헬스장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3가지 정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핸드폰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쓰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기구에 앉아서. 네, 그리고 그 욕심 많으신 분들 운동 기구를 한 번에 3개씩 하시는 분들이 3개, 4개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산한 시간에는 상관이 없는데 사람 좀 바글바글 할 때 굳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원판 정리. 덤벨이나 운동 기구를 끝났으면 정리하시고 땀을 흘렸으면 닦고 가셔야 되지 않나. 안 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원판 그냥 껴놓고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헬스장도 그렇고 다른 어떤 곳에서 갔을 때 자기 소지품 같은 게 있으면 사람이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원판 정리를 해줌으로써 난 이 기구가 비었어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그걸 안 하시면 괜히 원판만 꽂혀있는 채로 계속 누군가 쓰고 있는 건가? 하게 되고 정리하려고 하면 쓰고 있었다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분 많진 않은데 네. 무게를 엄청 무겁게 들고 훅 내려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많이 봤죠. 던지고.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약간 파워리프팅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기록 갱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탕 던지는 경우가 많고.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도 끝났을 때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부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던지는데 그 운동은 그 운동장에 가셔서 체육관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죠 약간. 요즘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슬랭스라 그러죠. 이렇게 얹을 수 있게 쿠션을 두거든요. 그런 곳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지방을 제대로 태우고 싶은데 네. 유산소 운동으로 보통 태운다고 하잖아요. 네네. 유산소 제대로 하는 법. 숨이 찰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몇 분 하면 되나요? 뭐 30분 하면 지방이 탄다 이런. 네. 지속적으로 떴을 때는 보통 30분부터 지방이 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엄청 뜨고 있는 게 히트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짧은 시간 팍 한 1분든 15초든 전력 질주처럼 내 심박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다시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하는 인터벌식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간도 훨씬 짧고요. 회원들이 막 유산소 너무 하기 싫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회사 같은 데 갈 때 늦게 가라고 하거든요. 평소보다 10분, 20분 늦게 출발하라고. 그냥 급하면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동 유산소가 되니까. 그리고 신호도 기다렸다가 몇 초 뛰었을 때 건너시라고. 그러면 얼떨결에 전력 질주를 하게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유산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박하네요. 네. 지각하세요, 항상. 만약에 이제 무게가 조금 있으신 분이 사이클을 타야 돼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인터벌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인터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체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인터벌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하셔도 되는데 조금 힘들죠. 이게 빠르게 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근데 배가 많이 나오시면 이 자세가 아예 안 되시는 경우가 있고 사이클 하실 때 항상 등받침이 있는 걸 쓰시면 좋아요. 오래 앉아 있는 거에서 또 체중이 있으시면 하다가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허리 부담이 많이 와서 등받침 있는 사이클을 하시면 허리에 부담이 덜해지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요즘 사이클 보면은 고무줄로 달려있는 손잡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다이어트를 할 때 전신을 쓰는 게 가장 좋거든요. 사이클만 해서 앉아서 이것만 자꾸 미는 것보다 거기 고무줄 같은 걸 당기는 게 있으면 당기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집에 가벼운 아령이라도 있으면 그거 같이 걷듯이 흔들어 주셔도 좋고 러닝을 탈 때도 그냥 손잡이 잡고 걷는 것보다 손을 좀 더 크게 움직이시면 어찌됐든 내 몸이 다 전체적으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네. 인터벌로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것도 보통 시간초를 많이 두죠. 한 1분을 전력 질주로 달리신 다음에 한 2, 3분을 천천히 호흡 고르고 그걸 몇 번 반복해야 돼요? 그거 한 30분만 하셔도 아마 못 하실 거예요. 30분도 그렇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전력 질주할 때 빠다다닥 다 전력 질주했어 이렇게 하는데 전력 질주는 전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저는 유산소 한 2, 30분만 하셔도 네. 그러면은 이제 살 뺄 때 유산소, 무산소 운동 순서가 중요한가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먼저 유산소를 너무 길게 가져간 다음에 근력 운동을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뭐 적당한 선에서 몸을 풀어줄 겸 유산소를 해주시고 넘어오시는 게 좋죠. 아예 안 하고 넘어오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워밍업 기준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워밍업기를 한 10분? 네. 일까요?
근데 여기서 전력 질주를 뽑아버리고 오시면 안 되고 가볍게 몸에 열 날 정도 해주시고 본 운동 세트 진행해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힘이 남는다? 그럼 이제 뒤에서 할 때는 힘을 다 쏟고 집에 가시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으시니까. 초보자들이 네. 많이 하는 실수나 꼭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주의사항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고 배우시는 건 좋은데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해주시는데 사람들 잘 안 보세요. 그걸 안 들으시거든요. 만약에 PT를 안 받고 유튜브로 공부를 하시면서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분이 설명을 하는 걸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운동을 했을 때 어차피 시각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그 모양만 따라 하잖아요. 근데 이 모양 얼추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벤치프레스라는 한 동작을 했을 때도 팔꿈치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어느 방향을 하는지 내가 손에 어떻게 힘을 주는지에 따라서 그 자극이 들어오고 내 운동이 되는 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운동 어느 정도 막 1년, 2년 한 사람들도 이걸 모르고 몸이 얻어 걸렸다라고 표현을 제가 가끔 하는데 얻어 걸리신 분들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트레이너 하고 있을 때도 몸이 엄청 좋아가지고 트레이너님 한번 같이 운동해요 해서 잡아드렸는데 몸도 막 엄청 크고 막 벤치프레스도 120kg 막 밀고 하시는데 가슴 근육에 힘을 주는 방법을 몰라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힘을 줘야 되고 이게 가슴 근육이 어떤 쓰임새인지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면 좋죠. 그리고 무게 욕심을 내지 않는 것. 이게 너무 겸손하면 안 되지만 천천히 가셔라. 그러니까 무게를 올릴 때 초심자분들은 보통 내가 이 무게로 20번 정도 할 수 있으면 무게를 올리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중급자 이상이면 뭐 15개 정도 됐을 때 처음에는 막 5kg, 10kg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0.75kg 막 1.25kg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조금씩 올려도 근육이 성장하니까. 네. 무조건 운동은 점진적 과부하기 때문에 천천히 어차피 헬스장 내 돈 주고 가서 내 근육 다쳐서 오는 거잖아요. 근육 찢어서 초과 회복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시는 게